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알고 있는 큰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표면상의 호재들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도 엔비디아의 25년도 4분기 매출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무려 98조 원의 매출을 찍었었고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73%나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이게 사실 언제적 엔비디아입니까? 근데 아직도 전년 대비해서 73%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주당 순이익도 월가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고 야,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워낙 엔비디아가 오래된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을 땡겨와서 크게 올랐던 회사다 보니까 엄청난 상승률로까지는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자, 그렇지만 최근에 월가에서 계속 소프트웨어다, AI, 불신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잠재워줬던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제 아침 11시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제 2기 첫 국정 연설을 했는데요. 야, 이거 정말 오래 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은 황금 시대다. 관세도 잘하고 있고, 물가도 잡히고 있고, 이걸로만 무려 1시간 48분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국정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있기 전에 이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오려나 했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안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하나 재밌는 사실은요. 저 긴 시간 동안 코인의 키읔이나 주식의 지읒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할 법하거든요. 코인 주식을 좋아하는 분인데 왜 안 나왔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가 조금은 생뚱맞은 다른 기사에서 답을 찾아봤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미국의 법무부가 테더의 지원을 받아서 스캠 범죄에 쓰였던 6,100만 달러의 USDT를 회수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 야, 테더가 미국 법무부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왜냐면 법무부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 테더 두드러 잡았고요. 바이낸스 잡으려고 했고 코인베이스도 심지어 고소를 했던 곳인데 지금은 테더의 지원을 받았다? 아, 상무부나 법무부나 지금 트럼프나 테더랑 지금 거의 한 배를 타고 있구나. 이거를 저는 좀 짐작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랐던 사실이 자, 여기 보시면 미국 법무부를 도와서 테더가 대규모 돼지 도살 사기 사건 관련 왜 돼지 도살이라고 하냐면요. 이게 캄보디아 그 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사기칠 때 사기꾼들이 처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거 투자해봐라고 해서 수익을 좀 돌려주세요. 회수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처음에는 수익을 보여주고 실제로 인출을 해준다고 하죠. 그거를 이제 이들 표현으로는 돼지를 살찌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넣다가 돈 주세요 하면 이제 연결이 끊기는 그래서 돼지 도살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 관련 범죄 수익금 6,100만 달러의 USDT를 회수했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신기한 건 이겁니다. 왜 비트코인은 안 나오냐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죠. 25년도 10월 달에요. 무려 12만 7천 개나 되는 프린스 그룹의 비트코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물론 검색을 해보면 몰수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이미 뺏어놓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트럼프나 테더나 법무부나 의도적으로 비트코인의 빗자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캄보디아에서 12만 7천 개 작년 10월에 뺏었었고요. 올해 1월 초에 베네수엘라로부터 60만 개인지 66만 개까지는 모르겠지만 마두로가 빼돌렸던 비트코인 역시 아마도 탈취를 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럼 요것만 합쳐도 기존에 있었던 20만 개 합쳐서 거의 100만 개에 육박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발표를 아직 할 때가 아니라서 의도적으로 자꾸 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올해 내로는 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최근에 살짝쿵 미약한 반등이 있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요. 잊혀진 서클의 약진이지 않았을까.
근데요, 지금은 다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금, 요런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서클이 크게 뭘 잘했다고 해봤자 언론 보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0으로 간다 이런 검색어만 최근에 화제가 됐었었죠. 자, 그럼에도 매일경제에서 크립토 겨울을 뚫은 서클. 왜냐하면 35%면 그래도 많이 오른 거잖아요. 깜짝 실적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차라리 엔비디아를 주목하고 덜 올랐어도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35%가요. 참고로 작년 6월 달 서클이 IPO를 했던 당일, 그때 꽤 오른 이후로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실적이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있었던 엔비디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클이 35%, 코인베이스 13%, 뭐 스트레치지다 뭐다, 비트마인이다. 그래도 꽤나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는데요. 역시 작년 4분기 매출이 7억 7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훌쩍 넘었다.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7%나 되는 사실 기대 자체가 서클은 별로 없었잖아요. 크립토 쪽이 다 지금 엉망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매출도 좋았고요. 이자 수익률도 꽤나 준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더 보시면 아는데요. 테더다 워낙 많은 돈을 찍다 보니까 그 국채도 많이 이제 들고 있을 거고 그 국채 수익률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서클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들고 있는 국채로만 수익률이 무려 3.8%를 차지했고 또 이제 테더보다 유일하게 이제 강점을 찾는다면 미국 쪽에서 규제 쪽으로는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계속 신사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진 않았지만 예상보다 꽤나 높았던 USDC에 대한 수요, 그리고 결제에 대한 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코인 수요로도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잘 드러나지 않은 두 번째 호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꽤나 강력하고 나비 효과를 이제 거둘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소송을 당한 제인 스트리트. 아마 이제 뭐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좋은 일로 쓰일 수 있느냐? 한 2, 3일 전이었습니다. 2월 24일 기사니까요. 미국 시간으로는 2월 23일, 약 3일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테라 루나의 그 테라폼 랩스가요. 미국의 마켓 메이커 중에 제인 스트리트라고 있는데 여기를 소송을 걸었다고 하거든요. 뭐 그냥 두 줄 달랑 이제 있었던 기사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아마 넘어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일단 궁금한 점부터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까지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거 이거겠죠. 아니, 테라 루나 망한 지가 언제인데 이거 소송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자, 미국 법원에서요. 이 파산한 회사들 이제 파산 관제인이 임명이 돼서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좀 얼마라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임명이 됐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변호사거나 아니면 대형 로펌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큰 사건은 그렇겠죠. 근데 이 파산 관제인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라도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밝히다 보니까 이런 게 잘못됐네라고 하면서 제인 스트리트에게 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로펌이 지금 제인 스트리트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거죠. 4년 전에 이미 터져서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테라 루나 소송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려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들 보면요. 뭐 하나 터지면 과거 뭐 5년 전, 10년 전 줄줄이 비엔나로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안 그래도 제인 스트리트는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미국 시간으로 아침 10시마다 집어 던진다.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거의 길게는 1년에서 2년간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던졌다가 이제 아시아 개장하면 조금씩 사들였다가 이거를 계속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근데 이거를요. 지금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뭐 언론이나 인플루언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체인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 두 분이 다시 한번 콕 집었다는 거죠. 제인 스트리트 얘네들, 비트코인 얘네들 때문에 안 오른 겁니다. 라고 재점화를 했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오전 시간으로 10시마다 알고리즘 매도를 통해서 떨어뜨렸다. 근데요, 지금 테라루나로부터 소송을 받게 되자마자 소송이 공개되자 기적처럼 오전 10시마다 발생한 비트코인 급락이 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온체인 분석업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여러 기사를 보더라도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뉴스에서도 제인 스트리트가 소송에 직면한 이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됐거든요, 지금. 아침 10시마다 급락하는 패턴이 멈췄다. 근데 이 친구들도 대단한 게요. 이거 뉴스 나오고 뭐 관련 ETF까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오전 10시에 팔아서 아시아 개장하면 사고 이런 ETF가 나온다고 소문이 났어도 증거 있어? 나 깨끗한데 라고 하면서 계속했다는 게 저는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드디어 그 행동을 지금 멈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인 스트리트 마켓 메이커라고도 불리고 증권사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요. 아무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유동성 공급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25년도 4분기에 13F 공시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ETF도 엄청나게 들고 있었고요.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친구들의 주식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3%나 늘렸다는 게 밝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친구들 잔뜩 들고 있네. 이건 누가 봐도 롱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지아, 스트래티지 가지아를 외치면서 야, 이 제인 스트리트 봐라. 이거 엄청나게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미 밝혀져서 알고 있죠. 일단 대형 마켓 메이커들의 특권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없는 것을 현물이 없어도 있다고 치고 미리 공매도를 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데요. 대형 마켓 메이커는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거는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팔 수 있는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없었어도 뭐 먼저 팔았다고 치면 밑에서 사야 되는데요. 이 사는 거를 선물로 그냥 대충 사는 겁니다. 실제로 현물로 나중에 사야 이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시가로도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선물로 대충 매수했다고 치자. 그리고 또 떨구고 선물로 샀다고 치자 하고 또 떨궈버리고 이거를 너무 오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살아날 수가 없는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겉으로 볼 때는 비트코인이나 스트래티지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 빙하의 이면을 보면 미공시되는 이제 파생 상품, 뭐 선물이나 옵션에서 숏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공시이기 때문에요. 공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이긴 합니다. 추정이에요. 자, 일단은 이들이 주로 썼을 법한 숏 포지션은요, CME 파생 상품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고요. 그 외에도 바이낸스나 OKX나 탈중앙화 거래소나 이런 데서 선물, 뭐 옵션 이런 걸 숏을 치는 것을 알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공시를 안 해도 되니까요. 추정만 할 뿐입니다. 뭐 지갑 주소를 뭐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외 거래를 통해서 이런 숏 관련 옵션을 살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공시를 안 해도 되니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회색 지대에 있다. 뭐 다른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면 회색 창문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땠을까요? 나 때문에 안 올라간다는 증거 있어? 갖고 와봐 라고 하면서 이 짓을 1년에서 2년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 10월 이후로 유동성이 급격히 말라가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패턴에 누가 보더라도 이제 드러나게 돼서 최근에서야 알려졌다. 1년에서 2년을 썼다는 게 저는 참 믿기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규제가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자, 증거 있어? 증거 없으면 뭐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근데 아까 테라루나 얘기를 했었죠. 4년 전에 터졌던 테라루나 사태에서 이거를 소송하는 중에 일부가 이제 증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겠죠. 제인 스트리트를 걸고 넘어질 때요. 그때 이제 테라루나를 무너뜨렸던 증거 중에 일부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증거 내나 했는데 발견이 됐어요. 뭐 여러 인플루언서, 여기에서는 제가 저스틴 베클러라는 분 걸 가져왔는데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밝혀냈던 소식이 뭐냐? 출처가 있어야겠죠. 정확한 출처는 파산 관제인이 아까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했는데요. 토드 스나이더라는 아마도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이 이제 소송을 했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인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소설 같은 얘기긴 한데요. 브라이스 프렛이라는 한 인턴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가죠. 이 인턴이 어디 인턴이냐? 테라폼 랩스, 그러니까 테라루나의 인턴으로 들어갔던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일했다가 21년도 9월 달에 테라폼을 떠나서 제인 스트리트에 정규직으로 합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테라폼 랩스의 이 정보라든지 소식도 좀 잘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걸 제인 스트리트에서 써먹을 가능성도 있겠다. 일단은 이런 추정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브라이스의 비밀 채팅방. 이분 이름이 인턴이 브라이스 프렛이기 때문에 브라이스의 이 비밀 채팅방을 통해서 테라 붕괴 직전에 있었던 중요 정보가 제인 스트리트로부터 흘러가서 그들이 뭔가 행동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여기 보시면요, 뭐 날짜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언제 했다, 뭐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딱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제인 스트리트라 해도 이제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사실 제인 스트리트만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뭐 스타들도 있었고 수많은 하이에나들이 있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뭐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걸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날짜가 22년도 5월 7일자로 테라가 이제 커브풀 탈중앙화 플랫폼에서요. 이제 그 1.5억 달러나 되는 UST, 그러니까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출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가는 중이었다고 해요. 새 풀로 옮기기 위해서 잠깐 유동성을 뺐는데, 자, 우연찮게도 빼고 나서 10분 후에 제인 스트리트가 이걸 귀신같이 알고 자기들 돈 UST 8,500만 달러를 그 풀에서 또 빼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22년이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커브풀 이 풀을 뺐던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제인 스트리트가 돈을 또 빼버렸으니까 이 1달러 패깅이 돼야 되는 이 테라 코인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죽음의 소용돌이가 나면서 이걸 못 막아서 망했다 이거잖아요. 결정적인 건 10분 후에 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 채팅방이 있었다. 뭐 어떻게 더 이상 항변하기가 좀 어려운 증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안 그래도 떨어진 것 때문에 코인 투자자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야, 제인 스트리트 요놈들 봐라. 특권을 이용해서 아침 10시마다 장난질을 엄청 쳐서 재미를 많이 보더니 가격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게도 못한, 이렇게 선물 옵션을 가지고 묶어놓는다는 얘기도 예전에 좀 드렸었잖아요. 장난질 친 것도 화가 나는데 테라루나 붕괴 때도 이런 소식이 있었어? 이런 정황이 있었어? 털어! 하면서 지금 전 세계 인플루언서나 언론들이 제인 스트리트를 털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뭐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런 쪽이요. 트럼프가 뭐 이해관계 때문에 코인 가지고 뭐 어떻게 장난을 쳤다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이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판국에 이런 게 터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테라루나 소송의 나비 효과가 어떻게 벌어질까? 나비는요, 처음에는 정말 작습니다. 나비 날개짓이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기대해봄직한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오전에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요. 댓글로 이런 게 달리더라고요. 좀 참고할 만한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AP는 이제 이 공인받은 참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마켓 메이커, 뭐 제인 스트리트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힘은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 거예요. 안 들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면제 카드를 받으면서 시장을 움직이는데 크게 일조를 한다. 근데 테라폼 랩스가 이제 소송을 당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물밑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요. 제인 스트리트가 소극적으로 돼야 될까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숨 죽은 듯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겠죠. 뭐 예전에 그 오전 10시에 팔았다 이 행동을 못 한다. 제인 스트리트가 못 하는데 그럼 뭐 점프 트레이딩이나 뭐 바이낸스나 윈터뮤트나 또 다른 대형 마켓 메이커들도 이 행동을 사실 다 거의 따라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었다. 근데 점프 트레이딩도 아마 조사가 될 수도 있고, 바이낸스랑 윈터뮤트도 지금 급하게 자숙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추정이긴 하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렇게 털고 있는 와중에 아침 10시마다 하락을 지금도 시켜가지고 막 시가로 던져가지고 떨어뜨렸다가 뭐 아시아장 되면 다시 샀다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비공시니까 미공시니까 안 보여줘도 된다라고 하면서 뭐 CM이라든지 바이낸스 가가지고 공매도를 칠 용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쥐죽은 듯이 장난질을 칠 수 없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느냐? 저는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립토컨트의 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수요가 드디어 지난해 11월 이후 정말 빼꼼 증가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여기 빨간색 보시면요. 계속 밑으로 비트코인 ETF를 팔고만 있었는데요. 최근 며칠 들어서 드디어 플러스로 눈꽃만큼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것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장난을 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인데요. 뭐 제로 헤지라는 분도 있고 뭐 머니어스도 있고 수많은 분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2달 만에 처음으로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단 한 번의 대규모 매도로 전체 매수 호가를 쓸어버리면서 모멘텀을 붕괴시키는 의도된 매도자가 없었던 하루가 드디어 나왔다는 겁니다. 2달 만에 지금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가로 그냥 밑에까지 던져버리면 됩니다. 사실 가격을 문제 없이 하려면 뭐 외부 시장에서 산다든지 장외 거래에서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요.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뭐 그냥 몇백억이든 몇천억이든 한 방에 빵 하고 시장으로 이제 떨어뜨리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지금 안 나오는 환경이 3일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2달 만에 처음으로 이게 안 나왔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건지는 봐야겠지만 아무튼 뭐 제인 스트리트를 따라한다든지 그들의 행동이 약간 멈춘 거는 사실로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이는데요. 플래리티 법안의 통과 확률이 다시 61, 62%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한때 80% 넘었다가 4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회색지대 없애자 이런 나쁜 친구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의 필요성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파생 포지션을 숨기고 이런 거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담당할지 규제를 할지 뭐 CFTC가 할지 SEC가 할지 정해지면 이 마켓 메이커들에 대한 이런 조사를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뭐 프라이스의 비밀방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엄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규제의 필요성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것이 좀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요약을 한다면 회색지대에서 장난질을 치는 세력들에게 엄청나게 큰 경고를 줬다. 뭐 뒤에 가서 또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안 걸리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시간을 벌었다. 무슨 시간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장난질 치고 못 올라가게 옵션질로 막고 있고 이런 세력들에게 큰 경고를 줬다. 그래서 나름 큰 의미가 있는 소식이었지 않나. 그 테라누나 소송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생뚱맞을 수는 있지만 투자와 상관없는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우리 힘드시죠? 뭐 어떤 일이나 힘든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태도가 향후에 좋은 결과로 안내를 해준다는 한 스토리를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지신 장항준 감독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왕가 사는 남잔가요? 그걸로 지금 엄청난 스타덤 영화 감독으로 아마 이 스타덤에 오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참고로요, 어렸을 때는 잘 사셨던 것 같아요.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건설사 사장으로 잘 나가다가, 이제 장항준 감독이 고2 때쯤에 이제 부도가 맞고 굉장히 가정 환경도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김은희 작가님이랑 했는데, 신혼 때도 정말 못 살았대요. 그래서 뭐 돈도 없고 가스도 끊기고 그랬는데,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죠. 그리고 두 작가가
뭐 실력도 없었다고 해요, 초반에는. 그래서 항상 퇴짜를 맞고, 쌀은 떨어지고, 가스를 끊기고. 근데 그럼에도 재밌게 당시에 살았다라고 지금 추억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이건 긍정적이고 해맑은데요. 돈 없는데 오늘 은희야, 와이프죠. 오늘 저녁에 회 먹고 싶어? 응, 좋아, 오빠. 이러면 이제 오늘의 희생양을 탐색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 A한테 전화를 걸어서 오늘 뭐 하냐?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와서 술 먹을래? 좋아. 했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오라라고 해놓고, 자, 그러면 너는 회만 사와. 술은 다른 사람이 사오면 돼. 그래서 나는 집을 제공할 테니까 회를 사왔다고 해요. 그리고 A가 회를 사왔다. 이제 친구 B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회 먹기로 했는데 너도 올래? 오케이 오케이 하니까 너는 그럼 술만 사와. 회 누가 사오고 술 누가 사오고 이러면 이제 완벽한 끼니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공개는 안 됐는데요. 뭐 이런 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스가 끊겼으니까 얼마나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너는 뭐 세탁 세제만 사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친구 C, D를 불렀다고 합니다. 힘든 시간에요. 그럼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 낱말 맞히기. 예를 들면 일자 눈썹을 분장을 하고 서로 심부름을 시키기. 이런 얘기를 하고 놀았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는데요. 지금 두 명의 작가가 뭐 회사원도 아니고요. 작가는 일이 끊기면 끝이거든요. 근데 뭐 눈썹 분장을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가스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고 놀고 있다? 얼마나 한심하고 철없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두 작가님이 워낙 많은 또 노력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품 나온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노력은 노력대로 하되 이때를 가리키면서요. 이분이 가스도 안 들어오는데 정말 즐거운 여름방학 시절이었다. 너무 그때 즐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표정을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여름방학 때 중요한 뭐 재밌는 사건들, 기억들 갖고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요.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두 분 다 90년대부터 작가 생활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항준 감독은 사실은 뭐 2002년도에 라이터를 켜라라는 영화가 좀 떴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그걸 떴다라고 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20년 만에 2017년도에 작가도 아니고요. 이건 예능이었잖아요. 알쓸신잡이라는 예능을 통해서 그때서야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받고 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10년 뭐 무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좀 제대로 뜬 걸로 보면 한 20년의 무명을 견뎠던 분이고요. 이 김은희 작가, 지금은 뭐 글로벌 월드스타가 돼버렸죠. 근데 2011년,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뜨긴 했습니다. 사인이다. 뭐 저는 이런 걸 잘 보진 않는데요. 시그널이다. 그리고 킹덤을 통해서 월드 글로벌 작가로서 올라왔었는데 이분도 굉장히 오래 이제 성공까지 걸렸었죠. 근데 그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낙천적이었고요. 실패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실패해봤자 실패는 실패인 거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아서 그런 걸 거야. 내 자존감과 분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0년에서 길면 20년이나 되는 암울한 시기를 견뎌냈다.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부부겠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요. 투자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댓글로도 많이 들었지만 뭐 저희 회사에서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엄청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언젠가 오른다는 말 그거 나도 하겠다. 그거 누구나 하겠네. 야, 그게 무슨 전문가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언젠가 오른다는 말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는 말은 야,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지금 상대편 저쪽 막 날아가고 있는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 청멍아.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작년 6월 달이었나요? 막 7월, 8월 이럴 때 나는 삼성전자 살 거를 괜히 이더리움을 선택해가지고 뭐 3억을 뭐 손해보고 있다든지 이런 인증샷도 있고요. 여러 이런 얘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이 작년 삼성 살 걸 괜히 이더 사가지고 이 말에 사실 실패 인자가 굉장히 듬뿍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정말 쉽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선택만 그때 잘했으면 됐을 걸 뭐 이런 습성이 읽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피아노 연주회를 가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거기서요, 초등학생들이 막 엄청난 기량을 막 두 손을 지르고 기량을 뽐내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른들이요, 안 배웠어도 나 저 정도는 칠 수 있지 하는 어른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것 초등학생조차도 그런 생각을 들지 않는데, 근데 이상하게만큼 투자는요,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행위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가 쉬우면 어려운 일 할 필요가 없겠죠. 투자도 저는 다른 영역처럼 매우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단계가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요, 투자 언젠가 오른다는 말 나도 하겠다, 누구나 하겠다라고 하겠지만요, 그 언젠가까지 긍정적일 수 있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투자든 사업이든 성공 비결은 그 힘든 시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올바른 원칙 그리고 자기 개발과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내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언젠가까지 긍정적일 수 있는 극소수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꽤나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